방으로 들어오시면 참여하기를 누르면 또 들어오시면 돼요. 이 지도 말고 대전 전체를 알려면 회덕현 지도도 알아야 됩니다. 회덕과 진자만 있으면 다 되냐? 대전이 안 됩니다. 하실 건데 서울에서는 20년 전부터 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옛 지도를 들고 진잠을 걷다 라고 하는 그 답사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검색을 하다가 혹시 옛 지도를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벌써 20년 전에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 라고 책이 나와 있어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대동여 지도야. 고산자 김정호 다 알아. 1861년. 근데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려고 할 때 얘는 목판이잖아요. 목판에 찍었잖아요. 결정적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지도는 그린 사람 마음대로요. 다 다릅니다. 자, 근데 방향으로 따지면 거의 정서로 되어 있어요. 이 지도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림동에서 가수원 관저동으로 간다. 그럼 대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래가 동쪽, 위가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자료를 드린 것 중에 무대기로 올린 게 있어요. 4번을 봐주십시오. 4번. 자, 빨갛게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수원입니다. 편의상 이 길, 자, 이 길은 지금 길이고 이 건물 뒤쪽에 길이 있어요. 원래 길은 그 길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있는 근처쯤 돼요. 근데 항공사진이 완전 히트. 항공사진 보시면 몇 년이에요? 1990년 태봉이라고 하는 항공사진 보면 태봉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태봉 동그랗게 생긴 거. 태봉 보이죠? 태봉이 사라졌는데 그 태봉을 찾아야 됩니다. 위치. 태봉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뒤에 힌트가 있어요. 뒤에 어떤 힌트가 있냐? 5번. 다음 넘기면 5번. 5번에 보면 태봉이라는 게 뭐냐면 태를 묻어놓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는 여러분들 다 엄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탯줄. 그 탯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탯줄을 나라의 왕자는 다 잘 보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좋은 곳에 묻어요. 그랬는데 이 도로공사 하다가 나왔어요. 태함이 아예 그냥 개방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림동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그 태봉이 보입니다. 확대해 보시면 다리 건너서 문구 솟은 조그만한 산 보이시나요? 오른쪽, 5번 오른쪽. 다리 건너에 살짝 올라와 있는 봉우리. 그게 진짜 태봉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있나? 그렇죠. 근데 힌트는 4번에 있습니다. 4번. 현재 항공사진 비교해보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얘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요 근처에 있어요. 요 근처. 요 근처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나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결정적인 힌트는 뭡니까? 네, 저들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여기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없어졌어. 그렇죠? 이게 돌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국 사진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그 태몽이 있었던 지면과 만나는 그 주변의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중심 태몽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약간 앞으로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 바로 이 정도? 요 정도 언저리에 봉우리 정점이 있었다면 이게 걸렸겠죠.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바로 도로 옆에 그 파헤쳐진 장이 오시나요? 예. 그래서 태몽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 요 일대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누구도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보거나 추정해보지 않고 대충 저 교회짜리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거리가 좀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다?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 갖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니 찾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옛날 가수원 다리로 갈 거고요. 그 근처에 시장이 있었답니다. 시장.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가수원 옛날 다리로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버스도 지나갔던 다리예요.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여기 버스 당연히 다녔겠죠? 예. 1932년에 만들어진 다리니까 조금만 있으면 100년 돼. 당시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보강하고 바꾸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리만, 잠깐만, 이 다리만큼은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빨간 선, 이게 도로 길이잖아요. 저쪽에서 회덕 쪽에서 이렇게 이 길입니다. 그 빨간 선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길이겠죠.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길이 그렇게 막 생기진 않아요, 옛날에. 그래서 1872년에 만든 그 길이라면 여기를 가능성이 거의 100%일 거고, 가다가 오른쪽에 아까 그 태봉이 있는 거고 왼쪽에 시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파란 지붕 있죠? 요 일대가 옛날 시장 터입니다. 예, 그렇구나. 자, 그러면 더 오래된 다리가 뭐라고요? 저거요. 예, 1911년, 얘 1932년, 얘는 1992년.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합니다. 아니, 말도 안 해주고 이게 도대체 태실이라고는 하는데 태석함이잖아요. 태실석함. 예, 얘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건지가 궁금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됩니까? 안전한 곳에. 그럼 안전한 곳은 이런 유물은 어디죠? 박물관. 그래서 당연히 대전에 어디 박물관? 시립박물관에 가면. 근데 너무 커요. 이 실내 넣기가 어때요? 쉽지 않으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야외 전시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죠. 이름이 대전시립박물관 태실석함이라고 써있고 현재 야외 전시 중입니다. 자, 근데 그 석합 안에 있는 태항아리, 지금 보면 오른쪽에 태항아리 보이시죠? 얘는 안에다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예,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건 바닥에 새카만 돌 보이세요? 그 돌에 이 태실함의 주인공이 써 있는 겁니다. 누구냐? 써 있어요. 경평군 태실이에요.
왕자인데 왕은 안 된 사람이야. 그러면 군이잖아요, 군. 자, 근데 이 경평군은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일까요? 임진왜란 때 유명한 왕. 선조의 11번째 왕자입니다. 네, 왕자의 자, 그런데 그 좀 약간 확대해 볼까요? 그 부분을 확대해 보면 지도가 보이죠? 이 지도 어떤 지도 같습니까? 아까 본 우리 지도예요. 근데 여기에 왜 이거를 굳이 전시할 때 여기다 같이 병행해서 전시를 했을까요? 우선 이 지도에 뭐가 나와요? 태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에 유기, 그게 지금 여기서 전시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학예자들은 그런 걸 연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게, 잘 보시면 아니 태봉이 저쪽에 있다면 저 건너서 이쪽 언덕에 있나? 이렇게 보이실 텐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맨 위에 칼라는 정림동 방향, 그 다음에 흑백은 가수원 방향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교각입니다. 교각. 네. 그런데 제방 쪽에 설치하는 걸 교대라고 해요. 교대가 저쪽에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저쪽도 볼까요, 한번? 저쪽도 있죠. 네. 그 호남선은 호남선은 단선이었어요. 단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남선 철길이 현재 제가 있는 쪽으로 지나갔겠죠. 이해되세요? 교대는 여기 오른쪽 물로 나온 거를 저거 그거라고. 오른쪽 하시네요. 저쪽 끝에도 뭔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뭔가 보이시죠? 축대 같은 거. 예. 그게 남아 있어요. 왜? 교각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철거했겠죠. 자, 근데 왜 그 자리에다가 안 하고 또 옆에다 했을까요? 약간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이걸 철거하려고 네, 그렇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교대 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방 해주셨습니다. 요 교대 폭보다 오른쪽 교대 폭이 어때요? 더 넓죠. 그러니까 처음에 단선으로 호남선이 시작됐다가 복선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단선과 복선을 아시나요? 단선과 복선. 안다고. 네, 기찻길이 하나일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차가 안 돼. 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너무 좁은 길이면 서로 마주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특히 기차는. 그러니까 역마다 기다렸다가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 시간이 엄청 걸려. 이해돼요? 그러니까 좀 나라가 돈이 생기면 복선화하죠. 언제 복선화를 했을까요? 1970년대 중반. 네, 복선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저 옆다리와 철길 사이에 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선화 할 때 그 시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조금 줄었겠죠. 네, 그거를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번을 보실래요? 6번을 보면 1948년 항공사진입니다. 와, 이거 진짜 귀한 사진이에요. 이거 아무나 공개하지 않는데 이거를 공개하네. 저기에 노란 화살표, 그 위치 즈음이 옛날 가수원 시장. 이거 어떻게 알아? 1872년 지도에 가수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일장이었겠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 항공사진 잘 보면 물이 확 튀잖아요. 태극처럼. 보이세요? 저 아파트가 다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모래 위에 졌어. 근데 아파트같이 큰 건물을 질 때 모래 위에 졌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방공사 다 하고 예, 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안반항 붙여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기 얘가 다 하천이었어. 그리고 이제 메꾸고 물기를 이제 그 뚝방으로 앞에 하면서 연 그러면 색강처럼 이거를 잘 보면 왼쪽에 흐르는 물이 여의도 색강공원 같은 느낌이에요. 가운데를 여의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의도 색강공원인 거예요. 왼쪽이 영등포고 여기가 여의도예요. 감이 오세요? 그러면 이 물줄기의 흔적이 사실 요 세터라는 마을, 새마을, 세터라는 마을의 논바닥에 이 물길의 흔적이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힌트를 주고 굳이 확인하려면 머리 힘드니까 요 뚝방에 올라가셔서 저 벚꽃길에서 사진 찍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저 제방이 지금 현재 이른 제방입니다. 그리고 이 물길. 많이 반 정도가 날아간 예, 거네. 그치요. 뭐 거의 반짝인 거야. 그리고 이 물길이 어디냐면 여기야, 저거. 저 지금 걸어갈 수 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요, 거기. 저기. 그러니까 지금 저 물길을 싹 밀어버린 거지. 여기 이 논과 논 사이 있잖아. 저게 흔적이야. 옛날 이 물길이 이 색강의 흔적인가 이게. 아, 요 색깔 요거. 네. 이게 이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예. 중간에 여의도 같이 돼 있다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있는 여기네. 어. 여기 이렇게. 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물이 가고 여기가 여의도가 아니 이게 같이 옛날에 이게 아니. 우선은 저쪽 동네의 그 논에 식당의 경계 자연 제방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밑론하고 아랫론이 이렇게 그래도 여기가 어때요? 우리가 논쪽처럼 이만큼 차이로 길이 남아있는 거를 한 가지 보면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 비교하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흔적을 기억해요. 여기서 딱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아 옛날에 여기 흔적을 기억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가수원 교가 있죠. 그 중간 있지만 대전에 안 살고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온갖 문헌 자료를 뒤져서 추정하겠죠. 세 군데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죽이 하나도 없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미소를 지었죠. 이곳에 저처럼 미소를 지을지 내려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그러니까 아까 항공사진 쪽에서 요 주차장처럼 느껴지잖아요. 요 자리가 방죽 자리야. 자, 근데 저는 요 위에 올라가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흐뭇한 미소의 이유를 찾는 우리 선생님께서 딱 찍었네. 나무. 보통 우리가 방죽 둘레에 하천 옆에 뭐가 있어요? 물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항공사진을 자세히 보면 버드나무가 보여. 이 버드나무가 있어요. 이따가 버스에 타시면 되고, 아이 나는 뭐 여기 근처에서 그냥 찍고 그냥 탈 거야. 그러면 여기 가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왜 빠졌을까? 결정적으로 이 지도에 진잠천이 없어요. 왜 뺐을까? 상지관에 유명해요. 근데 상지관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화원이 필요하죠. 아, 도화서에 화원이 국가사업을 붙어서 지도를 그리겠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뭘 하려고 그래? 그럼 누굴 불러요? 지관을 오라고. 그 지역의 땅을 잘 아시는 분이 지관 오게 하고, 또 우리 동네 진잠에서 누구? 그림 좀 잘 그리는 이런 시골에 무슨 화원이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벼슬은. 네. 용암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름은 안 써있지만 또 뭐가 보입니까? 이름은 안 써있지만 바위 하나가 보여요. 그 바위 이름은 범바위입니다. 범바위. 용과 범이 있어요. 와. 그러면 용바위와 범바위가 있습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지. 이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뭔가 뭐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왼쪽은 용암이고 오른쪽은 포암입니다. 한자로 써야 되니까 범이라는 말은 우리말, 호랑이를 우리말로 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호지, 호가 그 한자 말입니다. 자, 지금 지도에서 봤던, 그러니까 당시 사또의 명령에 따라 1871년에 이 지도 제작자 모임이 생겼겠죠. 직원 몇 명, 그림 그리는 사람 몇 명, 뭐 등등등 해서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어떻게 그릴까 등등등 했겠죠. 자, 근데 엄청 큰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871년에 공식적으로 진잠현 지도가 있습니다. 이미 1871년.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거 조금 보완해서 그냥 빨리 후딱 내면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그렸어요. 지금까지 1871년 지도를 계속 봤잖아요. 그 전 지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 지도 제작 기간이 어땠을까요? 길어졌겠죠. 왜냐면 옛날 거 그대로 그냥 대충 했으면 빨리 했을 텐데 길어졌겠죠. 근데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아까 처음에 여러 장 지도를 쫙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맨 왼쪽에 있었던 진잠현 지도가 1805년 지도가 있었고 밑에가 1871년 지도가 있었어요. 한 70년 지나서 만든 지도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뺏기는 거예요. 그냥 뭘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비슷하게 뺏겨서 내면 될 거를 그렇게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네가 얘기하라고 해요? 제가 저도 몰라요. 아, 이거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 대충 일할 사또가 와야지 되는데 이 새끼는 진짜 일할 것 같아. 그런 놈 만나면 뭔가 새롭게 하고 싶겠죠. 그리고 아마 특별한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관련 논문 지방조를 제작하게 된 그 공문부터 딱 뒤지면 니네 이 새끼들 이번에 만드는 거 대충 복사해서 내지 마라, 제대로 새롭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새롭게 했을 수도 있죠. 그건 몰라요. 모릅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어떻게 확 다른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산줄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 저쪽 큰 거 말고요,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저기 바위 많은 거, 그거는 도덕봉이에요. 우리가 수통골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 자, 그러면 요 가까운데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쁘게 생긴 산 보이죠? 저 멀리 거 말고 걔가 지도 속의 분계산입니다. 자, 수통골로 쭉 여기까지 온 산이, 거기서 아까 그랬죠,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쫙 왔다가 남쪽으로 직각으로 확 꺾어요. 그래서 쫙 가는 겁니다. 산이 꼭 장성처럼. 그래서 장산 이렇게 된 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저쪽 끝이 산장선이, 바로 그 동쪽 바로 밑에가 관악 진잠초등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진잠의 진산은 저 산장산입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아까 무슨 바위가 있었잖아요. 바위를 찾아보세요. 저 바위는. 근데 이름에는 안 나왔죠. 그 바위 밑에 동네 이름이 주루바위예요.
그러면 주루바위를 한자로 주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흐르는 천 이름이 주암천이에요. 자, 주암. 그러면 호암과 용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호암은 저 바위에서 약간 왼쪽에 있어요. 근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용암도 또 쭉 내려오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저 두 개의 나무가 있잖아요. 왼쪽 나무에 고개가 또 꺼졌죠. 산이 거기가 고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저 논산으로 가야 돼.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겠어요? 딱 봐도 저기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기를 넘어가는 길이 있었겠죠. 예, 그 길이 1872년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 전 지도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거를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제라고 해요. 성제. 아까 거기 저 있어요. 복잡하게 제가 하나 드린 거 번호 몇 번이에요? 저기 임국장이 빨리 보시고 알려주셔야지 하품을 하시네. 자, 그게 7번인가 8번인가 9번인가요? 10번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 빨리 복잡하게 막 잔뜩 있는 거 12번이랍니다. 12번을 자세히 보세요. 12번에 보면 빨간 선이 지나갈 거예요. 산 있는 데 쪽으로 빨간 선이 지나갑니다. 그거 보이세요? 그 빨간 선. 자, 이제 많이 지치셨어요. 지금 먹여주라 이거야. 지금 끝났네. 다 끝나고 점심 먹어요. 그 빨간 선이 길이겠죠. 길. 그 곳이 성제인데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저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용암을 찾습니다. 용암은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쪽에 여기서 쭉 반듯하게 보면 살짝 뭔가 허옇게 생긴 게 보여요. 약간 허옇게 생긴 거. 하늘 나무 사이에 구멍 뚫려서 하얀 건지 파란 건지 하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예,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살짝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다른 하얀 색깔. 착한 사람만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야, 이게 네모진 거, 약간 네모져 보이는 하얀 거. 그게 용암. 이 동네 사람들은 저 용암을 가보시면 우리 새벽에 갑니다. 이번에 있어요. 이번에 저의 투어 프로그램에 용암 가는 게 있어요. 저기서 해 뜨는 거 보고 끝내줘요. 그래서 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움푹 바위에 움푹 파여 있어요. 그럼 움푹 파이면 뭐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계룡산의 용이 여기서 태어난 거야. 그런 전설과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중에 높은 사람한테 지내는 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내야 돼. 특히 먹고 살려면 농사가 잘 돼야 돼. 비가 안 와서 무슨 죄 지내요? 기우제. 이 성북동 우리 여성 농기들이 가셔서 안악들이 거기서 기우제를 지내야 돼. 투닥거리를 해야 돼. 그래야 비가 와요. 그렇게 중요했던 곳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동네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진잠에 있는 평감의 지시를 받은 지도 제작자는 그렇게 중요해요. 아유, 계룡산은 여기서 태어났다니까, 계룡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표시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현대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앞불싸. 뒤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오른쪽이 호암, 왼쪽이 용암인데, 오른쪽이 용암, 왼쪽이 호암으로 뒤바뀌어 있어요. 현재 지도에. 그러면 저 성북동 사람들은 욕합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이놈 새끼들 말이야. 제발 이거 틀렸다고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줘, 배들이. 네, 이렇게 해요. 어느 시점에 헷갈린 거예요.
현대 지도를 지도한 사람들이 용한 거가 헷갈려서 바꿔버렸어.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바꿨죠. 그래서 그 복잡한 거에 보면 둘레산길 지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대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대표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고 지도에서 바꿨어요? 근데 그게 1805년 지도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805년 지도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게 맞죠? 했더니 아 이게 맞아.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놀래요. 그 동네 분들이. 그래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두레산길 지도를 만들 때 제가 자신 있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도 바꿔놨어요. 근데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를 아직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답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게 뭐죠? 뭐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까 왕버드 나무도 호수로 지정하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다. 이 마을에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후속으로 해야 될 일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거리가 생기네. 예. 그리고 여기도 그 지도도 국토지리원도 어떻게 돼요? 바꿔야겠죠. 누군가가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위가 안 보여. 그렇게 중요한 바위가. 이 동네 사람들은 이게 용암이야, 이게 호암이야, 이게 주루바위야 막 어릴 적에 다 듣고 살았어. 근데 한 40년 전에 태어난 애들은 바위를 본 적이 없어. 왜? 왜요? 왜 안 보여요? 나무가 자라서 숲이 우거지면서 이 바위를 다 가려서 지금 안 보여. 야,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가 바위 이야기하고 이제 뭐예요? 괴리 됐어요. 누구는 바위 이야기를 기억하고 누구는 아예 몰라. 그래서 동네에서 바위 얘기가 이게 이어지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명한 바위, 다 바위를 주변을 까자는 게 아니라 지도에 나와 있거나 근거가 있고 유명한 바위들은 이제 유무형의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변만 조금 수목을 제거하면 이유는 문화복원 뭐 이런 의미로 뭐 필요하면 요즘에 우리 그렇잖아요. 나무 비면 새끼들 말이야 이 멀쩡한 나무 비고 막 이게 스트레스예요. 녹지과 직원들이. 이런 제안을 하면 좋은 제안이에요. 이렇게 하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라 할까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한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시의 담당자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대전이 전국의 중요한 바위들 어디는 선바위 보러 가고 막 바위 하나 보러 가잖아요. 그 정도 급은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 동네에도 바위가 있다 해서 구마다 두세 개 정도는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봐. 주민들이 만족을 해. 아 그래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네.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온 그 손주들한테도 야 저거 옛날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효과가 있다면 만약에 그걸 대전에서 처음 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관심 갖지 않을까.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다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지도로 탐험을 하고 있죠? 여행은? 무슨 지도? 1871년 2년 무슨 지도? 진잠현 지도. 근데 진잠, 산천, 박리 도로 지도잖아요. 진잠현 지도잖아요. 그 진잠의 진자하고 어때요? 같죠. 그런데 어원은 이 고개가 길어요. 그 고개까지 가려면 아이고 길어. 긴 고개예요. 긴 고개가 진고개가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향토사를 근대 와서 거의 최초로 상당한 위치에서 연구하신
장암 지원현 선생께서 우리 시청, 우리 버스 출발했던 데 보면 그분의 시비, 대전아라는 시비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면 대전시청 경내 안에 한 분의 시비를 딱 돈 엄청 들여서 세워놨는데 그분이 장암 지원형 선생. 그분이 만든 교가가 대전고에서 맞죠? 대전고의 교가가 그분이 지은 거예요. 저는 서자 들어가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서대전 고등학교. 지원형 선생님이 작사한 그 학교 교가 가사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신원리라고 써있고 신원소천이라고 써있죠. 그 당시에는 여기를 신원리 앞을 지나는, 그러니까 땅 이름과 하천 이름은 붙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매력적이에요. 이 신고한 이 길. 네. 옛날 진강 지도에도 나오는 이 길. 이 길이 참 좋아서, 그리고 이 느티나무가리가 너무 이뻐서, 그리고 이 동네 이름이 너무 이뻐서. 동네 이름은 한자 성분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성을 잣이라고 합니다. 시온 할 때. 잣티라고 불러요. 잣티 고개 들어봤나요? 잣티 고개. 잣티. 저기 가면 있어요. 저기 수통골에 오면 잣티 고개. 그것도 여기하고 관련이 있겠죠? 여기 동네 이름은 잣뒤입니다. 잣뒤. 냄새가 심하죠? 자, 여기는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올라갈게요. 1871년 지도. 2년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새로운 거죠. 1년 지도는 이 길이 나와요. 아까 그 빨갛게 제가. 하는데 가면 이렇게 길가의 가운데, 길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서 돌아가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대전에는 볼게요. 지금 오다 보니까 몇 그루가 있죠. 느티나무인데 얘가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제가 여기가 신도한 진장을 잇는 길이었고, 옛날 여기 어른들 여기 들어오면 구루마가 다 넘어가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차 끌고 막 다니는 거야 여기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자꾸 쳐다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그러면 아예 펜스를 쳐야지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보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많은 나무를 심은 동네는 하여간 여기밖에 이제 안 남았다. 과거에는 꽤 있었는데 다 개발로 사라졌습니다. 새로 다시 다 친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래서 원판을 올려드리면 확대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한 동네 지명이 100개다? 와, 이게 내려온 것도 신기해. 그리고 그걸 조사한 놈도 신기해. 그걸 다 어떻게 그 좁은 어디다 표시를 했나 싶어요. 그래서 이 성북동은 대전 전체 177개 동 중에 유일하게 옛날 지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동네예요. 나머지는요 다 바뀌었어요. 거의 다. 막 산이 있고 터널이 뚫리고 막 길이 나고. 여기는 딸랑 요 길 포장해서 좀 2차선 난 거 외에는 옛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만은 지켰으면 하는 마음. 다른 데는 다 개발하고. 찍어도 될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안 찍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대전 스토리 투어. 네. 근데 이게 쭉 아까 그 주막거리예요. 아까 그 사거리 있었고 비석이 있는데 저희가 주막거리인데 하필이면 이 동네 그 주막에 이쁜 주막가 있어요. 싸움 막 난리가 났어요. 남편들이 맨날 거기서 붙여놓고 막 이러니까 이랬던 그런 얘기도 듣고
거기에 아까 그 비석이 있는 곳도 돌탑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단독탑을 안 써요? 보통은 쌍탑을 거기는 탑이 무너지죠. 그때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때가 이제 한참 생활운동 할 때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무너뜨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길 내고 뭐 이런 거. 근데